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자입니다. 올해 68이죠.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며느리 박미정, 처음 만났을 땐 참 착해 보였거든요. 아들이 데려왔을 때만 해도 말수도 적고 조신하다 싶었죠. 결혼하고 10년 넘게 큰 탈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엔 그냥 노래 좀 듣는구나 싶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휴대폰 들고 있고 빨래 개면서도 귀에 이어폰 꽂고 있더라고요. 물어봤죠. 며느리야, 요즘 무슨 노래 그렇게 듣니?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강태준이요. 트롯 가수인데 진짜 목소리가 천상의 목소리예요. 천상의 목소리라니. 저도 옛날에 남진, 나훈아 노래 좋아했지만 그렇게까지 표현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뭐 취미 생활이려니 했습니다. 나이 40 넘으면 자기만의 낙이 있어야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이 완전히 개판이었어요. 냉장고 문 열어보니까 텅텅 비었습니다. 아침에 먹다 남은 김치 몇 점이랑 계란 서너 개가 전부였죠. 싱크대엔 점심때 먹은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요. 거실 바닥엔 손주 학원 가방이랑 양말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집사람 어디 갔어요? 아들이 방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같이 찾았죠.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들여다보니까 며느리가 침대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귀에 이어폰 꽂고 말이죠. 며느리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미정. 그제야 고개를 들더군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애는 밥 먹었냐? 학원은 보냈고. 어머니, 잠깐만요. 지금 오빠가 무대 내려오거든요. 오빠라니.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오빠가 누구? 강태준 오빠요. 이번 무대가 레전드예요, 진짜. 레전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40 중반 여자가 낯선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난 건 손주 이야기였어요. 며느리야, 지금 그게 중요해? 애밥은 챙겼냐고? 아까 라면 끓여줬어요. 라면이라니. 잘하는 애한테 저녁으로 라면을 먹였다고요. 내가 엄마 맞냐? 애밥도 제대로 안 챙기고 거기 누워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인상을 쓰면서 일어나더군요.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하루 종일 애 뒷바라지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 인생이라니요. 결혼해서 가정 꾸렸으면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꺼낸 순간부터 뭔가 돌아오기 힘든 선을 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말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뭔가 불길했거든요. 이게 시작이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아들한테 혼났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밥을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며느리야, 아침 안 차려? 어머니, 저 오늘 중요한 일 있어요. 오빠 팬사인회 신청하는 날이거든요. 팬사인회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중요한 일이라는 게 그거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밥보다 중요해? 네, 중요해요. 이거 놓치면 한 달은 기다려야 해요. 저는 그냥 돌아서 나왔습니다. 화를 내봤자 소용없겠더라고요. 대신 제가 직접 손주 도시락을 싸고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아들은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없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손주가 학교 가기 전에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요? 엄마는 바쁘셔. 맨날 바빠. 아이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그날 저녁부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한다고 하더군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평소랑 다르게 입었습니다. 치마에 구두까지 신고 말이죠. 어디가? 팬미팅이요. 오빠 보러 가요. 밤에? 혼자? 팬들이랑 같이 가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라니. 아들은 야근이고 손주는 학원 가야 하는데 엄마가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야, 내 남편이 그 오빠야? 집안일은 생각도 안 나고? 어머니는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40 중반 여자가 집 팽개치고 남자 보러 나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새벽 1시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저는 참고 있었지만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사람이냐 싶었죠. 다음 날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석현아, 내 와이프 좀 어떻게 해봐. 저러다 큰일 나겠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요즘 스트레스 받나 봐요. 스트레스요. 그게 남의 남자한테 빠져서 집안일 팽개칠 이유가 됩니까? 그런데 진짜 큰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집에 택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개였어요. 그러다 점점 늘어나더니 하루에 5-6개씩 왔습니다. 상자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는 처음엔 며느리가 인터넷 쇼핑하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쌓인 상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개가 넘었습니다. 그것도 다 뜯지도 않은 채 그냥 쌓여 있더라고요. 며느리야, 이게 다 뭐니? 며느리가 상자를 하나 열면서 대답했습니다. 팬클럽에서 단체 주문한 거예요. 응원봉이랑 수건, 포토북이요. 응원봉이요. 수건이요. 포토북이요. 그게 다 뭔지도 모르겠고 왜 그걸 20개나 사는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걸 왜 이렇게 많이 사? 너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응원하려고요. 이번 콘서트는 진짜 스페셜이거든요. 스페셜이라니. 그 단어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며느리는 상자 안에서 막대기 같은 걸 꺼내더니 버튼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형광색으로 불이 들어왔습니다. 봐요, 예쁘죠? 이거 콘서트장에서 흔들면 오빠가 진짜 좋아해요. 오빠가 좋아한다고요. 40 중반 여자가 낯선 남자 좋아하게 만들려고 이런 걸 산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야, 정신 차려. 이게 정상이니? 어머니는 모르세요. 요즘은 다들 이래요. 다들 이런다고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카드 명세서 봤는데 이번 달 4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400만 원이라니.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샀길래? 전부 인터넷 쇼핑이에요. 집사람이 쓴 거예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한참 있다가 방에서 나오더군요. 카드값이 400만 원이 넘게 나왔다는데 이게 사실이니? 네. 대답이 너무 당당해서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뭘 그렇게 샀어? 굿즈요. 응원 물품이랑 앨범이요. 팬클럽에서 단체 구매하면 할인되거든요. 굿즈라는 게 그 택배 상자들 얘기였습니다. 그걸 400만 원이나 샀다고요. 너 미쳤니? 400만 원이면 우리 집 한 달 생활비야. 어머니, 이건 제 돈이에요. 제 카드로 긁었어요. 제 카드라니요. 남편 월급으로 살면서 무슨 지 돈이 따로 있습니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애 학원비도 내야 하고 대출 이자도 나가는데 그건 알아요. 근데 이번 콘서트는 진짜 중요해요.
오빠가 새 앨범 내는데 팬들이 도와야죠. 팬들이 도와야 한다고요. 그 남자가 뭔데 남의 집 생활비까지 털어가며 도와줘야 합니까?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오빠가 너 책임져? 내 밥 먹여줘? 정신 차려. 며느리야! 어머니는 제 마음을 몰라요. 마음, 그게 마음이야? 그건 정신병이야. 그날 밤 며느리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숨만 쉬었고요. 저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아들이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면서 확인 전화였죠. 그런데 아들은 대출 신청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당신이 신청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라니. 저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뭐 하려고 대출을 받아? 후원금이요. 오빠 앨범 제작비 후원하는 거예요. 후원금이요. 남의 돈도 아니고 집안 돈으로 낯선 남자 앨범 만드는데 쓴다고요. 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머니, 이건 투자예요. 나중에 오빠 유명해지면 돈 다시 받아요. 다시 받는다고요. 그게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연예인이 유명해진다고 후원금 돌려주는 세상입니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당신, 대출은 안 돼. 취소해. 안 돼요. 이미 신청했어요. 그럼 내가 취소할게. 당신은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또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석현아, 이혼해. 저런 여자랑 같이 못 살아. 엄마, 그게 쉬운 일이에요? 애도 있고. 저도 알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이대로 두면 집안이 거덜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어요. 다음 날 낮에야 돌아왔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잤어? 찜질방이요. 찜질방이라니. 집 놔두고 찜질방에서 잤다고요. 며느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애 엄마 맞아?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아요. 이해해달라고요. 400만 원 쓰고 1,000만 원 대출받고 집 나가서 찜질방에서 자는 걸 이해하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사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오후가 되면 어디론가 나갔죠. 팬클럽 모임이라면서요. 손주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엄마가 학교 행사에 한 번도 안 온다면서 울더라고요. 할머니, 다른 애들은 엄마랑 같이 오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안 와요? 엄마가 바쁘셔서 그래. 엄마는 맨날 바빠요. 나보다 휴대폰이 더 좋은가 봐요. 아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엄마를 잘못 만난 게 죄죠.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부모 상담 날인데 며느리가 안 왔다면서요. 약속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안 받더군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야, 학교 상담 가야지. 애 선생님이 기다리신대. 한참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저 지금 콘서트장이에요. 못 가요? 콘서트장이라니. 자기 애 학교 상담보다 남의 남자 콘서트가 중요하다고요. 저는 할 수 없이 학교로 갔습니다. 선생님한테 사정 얘기하고 사과했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요즘 민준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자꾸 멍하니 있고 친구들이랑도 안 어울리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쯤 되어서야 들어오더군요. 며느리야, 오늘 학교 상담 날이었어. 아, 깜빡했어요. 깜빡했다고요. 자기의 상담을 깜빡했습니다. 내가 엄마 맞니? 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기나 해?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애만 보고 살 순 없잖아요. 제 인생이라는 말을 또 꺼냈습니다. 결혼하고 애 낳으면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자꾸 다른 인생을 찾더라고요. 아들이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엄마야, 팬이야? 당신은 내 꿈을 모르는 사람이야. 꿈. 남의 남자 쫓아다니는 게 꿈이야? 당신이랑은 얘기하기 싫어. 그러면서 며느리가 또 나가버렸습니다. 이번엔 가방까지 들고 나갔어요. 아들이 쫓아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죠. 그날 밤 아들은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소에 술을 안 하는 아이가 혼자 소주병을 비우더군요.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내 잘못 아니다. 며느리가 정신이 나간 거지. 이혼해야 할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 생각하면 이혼이 답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사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결심한 사람 같았습니다. 어디 갔었니? 팬클럽 언니들 집이요. 사흘이나 집 비우고? 네. 중요한 얘기 나눴어요. 중요한 얘기라니. 무슨 얘기가 사흘이나 걸립니까? 다음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 있는데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엄마, 집담보 대출 신청서가 들어왔대요. 뭐? 집담보? 집사람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집담보 대출이라니. 그게 얼마입니까? 얼마나 신청했는데?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이라니.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집에 있던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며느리야,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 했다며? 네. 뭐 하려고? 후원금이요. 오빠가 새 프로젝트 하는데 돈이 필요하대요. 후원금이라고요. 5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쓴다고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집까지 팔아넘기겠다는 거야? 안 팔아요. 대출만 받는 거예요. 대출이면 이자 내야지. 원금 갚아야지. 그걸 어떻게 갚을 건데? 오빠가 성공하면 돈 벌어서 갚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지금 하는 짓이 뭔지 알아? 너 지금 가족 다 죽이는 거야. 어머니, 이건 제 인생이에요. 아무도 이해 못하죠. 맞아. 이해 못해. 정신 나간 인간은 이해 못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표정 하나 안 변하더군요. 어머니, 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못 살아요. 그러면서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랑 화장품만 몇 개 챙기더니 나갔어요. 이번엔 진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울면서 달려갔습니다. 엄마, 어디 가? 가지 마. 민준아, 엄마 잠깐만 다녀올게. 거짓말. 엄마 안 올 거잖아. 아이가 며느리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 손을 떼어내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는 그날 밤 울다 지쳐 잠들었고 아들은 방에 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죠. 멀쩡하던 집안이 몇 달 만에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일심만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다녀오면 술만 마셨고 손주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만 박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좋은 소식 있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좋은 소식이라니.
무슨 좋은 소식이 있길래 일주일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전화하라는 겁니까? 하지만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요. 팬클럽 임원 됐어요. 팬클럽 임원이라니. 그게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그게 뭐가 좋은 소식이야? 어머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전국에서 몇 명 안 뽑아요. 저 이제 오빠랑 직접 연락할 수 있어요. 오빠랑 직접 연락한다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며느리야, 너 지금 정신 차려. 집도 안 들어오고 애도 안 보고 그게 좋은 소식이야? 어머니는 제 기쁨을 왜 이렇게 짓밟으세요? 저도 제 인생에서 뭔가 이룬 게 있잖아요. 이룬 것이라니요. 남의 남자 팬클럽 임원이 된 게 뭘 이룬 겁니까? 며느리야, 집에 들어와. 애가 너 때문에 울고 있어. 어머니, 저 이제 못 들어가요. 거기 있으면 숨이 막혀요. 숨이 막힌다고요. 자기 집에서 숨이 막힌다니 말이 됩니까? 그럼 넌 어디서 사는데? 팬클럽 언니 집이요. 언니가 같이 살자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석현아, 며느리가 팬클럽 임원 됐다는구나. 언니네 집에서 산다는데.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떨궜어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손주한테만 전화했어요. 그것도 몇 분씩만 통화하고 끊었죠. 손주는 전화 올 때마다 울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나 보고 싶어. 하지만 며느리는 엄마도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이 말만 반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더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큰일이라니.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오빠가요. 저한테 저녁 먹자고 했어요. 저녁을 먹자고요. 그게 큰일입니까? 그게 큰일이야? 네. 오빠가 팬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 직접 메시지 보냈어요. 저랑 몇 명이서 저녁 먹자고요. 몇 명이서라니. 그럼 단둘이도 아니고 여러 명이 가는 거잖습니까? 며느리야, 그거 조심해야 해. 그런 거 사기일 수도 있어. 어머니,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제일 잘 안다고요. 만난 적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며느리야, 정말 조심해. 세상에 공짜는 없어. 어머니는 맨날 제 기쁨에 찬물만 끼얹으시네요. 전화 끊을게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오빠랑 저녁 먹었어요. 오빠가 저한테 고백했어요. 고백이라니.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야, 지금 무슨 소리야? 고백이 뭐? 오빠가 저한테 관심 있대요. 앞으로 자주 보자고 했어요. 너 미쳤니? 넌 유부녀야. 애 엄마고. 어머니,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오빠가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이라니요. 팬한테 진심인 연예인이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야, 그 인간 사기꾼이야. 내가 돈 있다는 거 알고 꼬시는 거야. 아니에요.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신 차려. 내 남편이 누구야? 내 애는 어머니, 저 이제 오빠랑 새 인생 살 거예요. 새 인생이라고요. 저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건 아직 생각 중이에요. 생각 중이라니. 이미 마음은 정한 거잖습니까? 저는 아들한테 달려갔습니다. 방에 있던 아들을 불러냈어요. 석현아, 큰일 났다.
며느리가 그 오빠한테 완전히 넘어갔어. 고백받았다는구나. 아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새 인생 산다고 하더라.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네, 잘못 아니야. 며느리가 완전히 미쳐버린 거지.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들었어요. 여보, 정신 좀 차려. 그 사람 사기꾼이야. 당신은 제 행복을 방해하지 마세요. 행복? 가족 버리고 남의 남자한테 가는 게 행복이야? 당신이랑 있는 게 불행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사랑을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라고요. 저는 옆에서 듣다가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며느리야, 너 지금 제대로 속고 있어. 그 인간이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통장을 사랑하는 거야. 어머니는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 내가 우리 집안을 다 망쳐놓고 있는데 간섭이라고? 저 이제 그 집안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손주가 자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 한 명이 같이 왔더군요. 키가 크고 옷을 잘 차려입은 40대 후반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눈빛이 영 믿음직스럽지 못했어요. 어머니, 소개할게요. 강태준 오빠예요. 저는 그 남자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며느리 홀린 그 사람이군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신 것 같네요. 저는 미정 씨를 진심으로 아껴요. 진심이라고요. 유부녀한테 진심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같은 사기꾼은 처음 봐요. 팬들 돈이나 뜯어먹는 주제에 무슨 진심이야?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는 정당하게 활동하는 가수예요. 정당하게 유부녀 꼬셔서 집까지 팔게 만드는 게 정당해? 그랬더니 강태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미정 씨가 짐 좀 더 가져가고 싶다고 해서요. 짐을 더 가져간다고요. 그럼 진짜 안 돌아올 생각이라는 겁니까? 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가지랑 화장품을 더 챙기더군요. 저는 강태준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렇게 남의 집안 망쳐놓으면 벌 받아. 어머니,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미정 씨가 선택한 거예요. 선택! 당신이 꼬셔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든 거잖아.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산발이었고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아들이 강태준을 봤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구나. 네, 강태준입니다. 내 와이프한테 뭘 한 거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미정 씨가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때릴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석현아, 참아. 저런 인간 손대면 내만 손해야. 며느리가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 갈게요. 며느리야, 정말 가는 거니? 애는, 내 아들은 어쩔 거야? 민준이는 아빠가 잘 키워주실 거예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애 엄마가 이럴 수 있어? 미안해요. 근데 저도 제 행복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강태준이랑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다시 안 와요. 글쎄다. 할머니도 모르겠구나. 엄마가 나 싫어하나 봐요. 아니야. 엄마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래. 손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 보고 싶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어린 것이 무슨 죄입니까? 며느리가 나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오빠랑 동거하기로 했어요. 동거라니. 이혼도 안 한 주제에 동거를 한다고요. 너 정말 끝까지 가려는 거니? 네, 저 행복해요. 오빠가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잘해준다고요. 돈 뜯어갈 때까지만 잘해주겠죠. 며느리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한다. 그 인간 사기꾼이야. 돌아와. 어머니, 저 안 돌아가요. 그리고 이혼 서류 보낼 거예요. 이혼 서류라니. 정말로 끝까지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멀쩡하던 며느리가 몇 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였습니다.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트롯 가수 강태준, 팬들 상대로 수억 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뉴스에서는 강태준이 팬들한테 투자를 받는다며 돈을 받아 챙기고 잠적했다고 했어요. 피해자가 수십 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안 받더군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야, 뉴스 봤니? 그 인간 사기꾼이었어. 한참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거짓말이에요.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니. 뉴스에 나왔는데도 믿지 않는다고요. 다음 날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현관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오빠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어요. 오빠 집에 갔더니 짐이 다 없어졌어요. 그제야 며느리가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뭘 했어? 사기꾼이라고 했잖아. 어머니, 그럴 리 없어요. 오빠가 저한테 직접 고백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고백! 내 통장에 고백했겠지.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화도 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아들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석현아, 이제 어쩔 거니?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할게요. 저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아요. 며느리가 아들을 봤습니다. 여보, 나한테 말 걸지 마. 당신 이제 남이야. 며느리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안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구나 싶었어요. 며느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안 들었잖습니까? 며느리야, 그만 울고 정신 차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저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잘해줬다고요. 돈 뜯어갈 때까지만 잘해준 겁니다. 아들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 인간한테 돈 얼마나 줬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해봐. 얼마나 줬냐고. 전부 합치면 1억 정도요. 1억이라니.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뭐? 1억? 카드값이랑 대출이랑 후원금 합치면 그 정도예요. 아들이 벽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미쳤어. 진짜 미쳤어. 1억을 어떻게 갚을 건데? 미안해요. 제가 미쳤어요. 미안하다고 해결돼. 우리 집이 지금 경매 넘어가기 직전이야. 경매라니.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석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집 담보 대출 때문에 이자를 못 내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집 넘어가요. 집을 잃는다고요. 우리가 10년 넘게 살던 집을 말입니다. 며느리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잘못인 줄 알면 됐어. 이제 당장 나가. 여보,
저 어디로 가요? 그게 내가 알바야? 내가 선택한 거잖아. 며느리가 아들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손 떼. 이제 손도 대지 마. 아들이 며느리 손을 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거든요. 며느리야, 일어나. 계속 그러고 있어봤자 소용없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 사람 같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하면 돼요? 경찰서 가. 고소해야지. 고소요? 그래, 사기죄로 고소해. 돈이라도 받아내야 할 거 아니야.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분명 오해예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도 오빠 타령입니까? 며느리야, 정신 차려! 그 인간이 너 버리고 도망갔어! 뉴스에도 나왔어? 그래도 오빠가 저한테 한 말은 진심이었어요. 진심이라고요. 1억을 뜯어가고 도망친 인간이 무슨 진심입니까?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제대로 정신이 있어? 아직도 그 인간 감싸고 있어? 나도 몰라요.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 손주가 현관에서 들어왔어요. 학교 갔다 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손주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도 손주를 봤어요. 민준아, 손주가 며느리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안지 않았어요. 그냥 멀뚱히 서서 쳐다만 봤습니다. 엄마, 왜 왔어?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나 버리고 갔잖아. 엄마, 나 싫어하잖아. 아니야. 엄마가 민준이 제일 사랑해. 거짓말. 엄마는 그 가수 아저씨가 제일 좋잖아. 손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겨우 10살짜리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손주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뒤로 물러났어요. 엄마, 이제 나한테 손대지 마. 엄마는 나 버렸어.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할머니가 맨날 우는 거 봤어. 아빠도 맨날 술 마시는 거 봤어. 다 엄마 때문이야. 손주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할까요? 며느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갈게요. 죄송해요. 며느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켜만 봤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손주가 저한테 왔습니다. 저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엄마 이제 안 와도 돼요. 엄마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준 사기 사건 피해자 조사를 한다면서요. 며느리도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야, 경찰서 가야 한대. 조사받아야 해. 네. 며느리 목소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혼자 갈 수 있겠어? 네. 혼자 갈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난이 씁쓸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서 자는지,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동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에서 강태준이 잡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고 했어요. 피해 금액이 10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태준 잡혔다더라. 뉴스 봤니?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이번엔 정말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며칠째 같은 걸 입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왜? 오빠가 정말 사기꾼이었어요. 이제야 인정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 받았어요. 오빠가 저한테만 한 게 아니래요. 팬들 수십 명한테 똑같이 했대요. 그럼 돈은? 다 썼대요. 도박하고 술 마시는데 다 썼대요. 도박이라니. 그 남자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미쳤어요. 며느리야, 일어나.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뭐가 달라지니?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후회해서 뭐해? 이미 다 망가졌는데. 며느리가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는 한숨만 나왔어요. 화도 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야, 돈은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변호사가 소송 걸어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을 거래요. 그럼 빚은? 제가 갚을게요. 평생 걸려도 갚을게요. 평생이라니. 1억을 어떻게 갚습니까?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여보,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했잖아.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넌 우리 가족 다 죽였어? 무슨 얼굴로 용서를 바래? 며느리가 아들한테 기어갔습니다. 바지를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갚을게. 평생 속죄하며 살게. 속죄! 넌 이미 선 넘었어. 이제 돌아올 수 없어. 아들이 며느리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 거야. 도장 찍어. 며느리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모든 게 무너지는구나 하고요. 일주일 후 우편으로 이혼 서류가 왔습니다. 며느리한테 보낸 거였어요. 며느리는 팬클럽 언니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야, 서류 왔다.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저 도장 안 찍을게요. 이혼 안 할 거예요. 이혼 안 한다고요.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안 한다니 말입니까? 며느리야, 아들이 이미 마음 정했어. 넌 돌아올 수 없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설득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 이건 너희 부부 문제야.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해요. 제가 미쳤어요. 후회하는 건 알겠는데 이미 늦었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출 연체가 석 달째라면서 집을 경매에 넘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석현아, 은행에서 연락 왔다. 집 경매 넘어간대.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내 잘못 아니야. 며느리 잘못이지. 엄마, 저희 이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전셋집 알아봐야지. 어쩔 수 없어.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40이 넘은 남자가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손주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학을 가야 한다면서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학군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손주한테 얘기했습니다. 민준아, 학교 옮겨야 할 것 같아. 왜요? 우리가 이사 가야 해서. 친구들이랑 헤어져야 해요. 미안하다. 할머니가 어쩔 수가 없구나. 손주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다 엄마 때문이죠? 그래. 엄마, 정말 싫어요. 엄마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손주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어요. 며느리 명의로 된 거였지만 연대 보증인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독촉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갚아요? 파산 신청해야 할 것 같아. 파산요? 그래, 이렇게는 못 갚아. 파산밖에 없어. 아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어요. 다 며느리 때문이야. 저 며느리가 우리 집안 다 망쳐놨어. 그날 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경찰서 다녀왔어요. 뭐래? 강태준 재판 시작됐대요. 제가 증인으로 나가야 한대요. 그래, 증인 서고 돈이라도 받아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갚을게요. 내가 뭘로 갚아? 1억이 넘는데. 일하면서 갚을게요. 평생 걸려도 갚을게요. 평생이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며느리야, 아들이 파산 신청하기로 했어. 뭐? 파산요. 그래, 이렇게는 못 갚아. 파산밖에 없어.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인데 애 아빠가 파산을 하다니요. 그러게, 내가 왜 그랬어? 어머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근데 저 때문에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도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민준이는 어쩌고.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그 민준이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도 몰라. 내가 알아서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손주를 보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손주는 며느리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왔어. 나와서 얘기 좀 하자. 방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제발. 엄마 얼굴 좀 보자. 싫어요. 엄마 보기 싫어요. 며느리가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엄마 때문에 전학 가야 해요. 친구들이랑 헤어져야 해요. 민준아, 엄마,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엄마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1시간쯤 지나서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갈게요. 민준이한테 얘기도 못하고 가? 민준이가 싫어하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며느리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돈 벌어서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제발 그것만 믿어주세요. 알았어. 그래, 열심히 살아.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우리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손주는 전학을 갔고요. 처음엔 적응을 못했지만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몇 달 걸릴 거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가끔 손주한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어느 날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일자리 구했어요.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월급 받으면 조금씩 보낼게요. 식당 일이라니. 40 중반에 식당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열심히 살아라. 며느리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 뭐가 감사하다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며느리 생각이 자꾸 났어요.
혼자 어디서 자는지, 밥은 먹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매달 50만 원씩 보냈어요. 식당 월급에서 아끼고 아껴서 보내는 돈이었습니다. 아들은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으라고 했어요. 석현아, 받아도 며느리가 숙제하는 거야. 엄마, 이 돈 받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아요. 용서는 아니야. 그냥 받아두는 거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주에 재판 증인으로 나가요. 그래, 열심히 해. 네, 어머니? 그리고 민준이 생일이 다음 달이잖아요. 제가 가도 될까요? 손주 생일이라니.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구나 싶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네. 알겠어요. 며느리가 손주한테 전화했나 봅니다. 손주가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생일에 온대요. 어떻게 해요? 민준이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엄마 보기는 싫은데. 그래도 생일이니까. 손주도 마음이 복잡한 모양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괜찮으면 오라고 해. 그럼 엄마한테 오라고 할게요. 손주 생일날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왔어요. 손에 작은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생일 축하해. 손주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고마워요.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손주가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어른스러워서 오히려 가슴이 아팠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함께 먹었습니다. 아들도 참석했어요. 하지만 며느리하고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 며느리가 손주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민준아, 이거 엄마가 몇 달 동안 모아서 산 거야. 운동화였어요. 손주가 갖고 싶어 하던 운동화였습니다. 엄마, 이거 비싼 건데. 괜찮아. 엄마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야. 손주가 운동화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엄마, 고마워요. 민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나쁜 엄마였어. 엄마, 손주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며느리도 손주를 꼭 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갈게요.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아니에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요. 며느리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손주가 따라갔어요. 엄마, 언제 또 와요? 민준이가 보고 싶을 때 올게. 다음 달에 또 와요. 약속해요. 그래, 약속할게.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며느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재판 끝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 강태준이 징역 5년 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배상하라고 했는데 돈은? 거의 못 받을 것 같대요. 강태준이 가진 게 없대요. 역시나 그렇군요. 돈은 다 써버렸으니 받을 게 없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갚을게요. 제가 일해서 다 갚을게요. 며느리야, 너 혼자 어떻게 다 갚아? 그래도 갚아야죠. 제 잘못인데. 며느리 목소리에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며느리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새 일자리 구했어요. 어디서? 실버센터예요. 거기서 자원봉사하는데 월급도 조금 받을 수 있대요. 실버센터라니. 노인들 돌보는 곳 말입니까? 거기서 뭘 하는데? 노인분들 식사 도와드리고 청소하고 그래요.
그리고 가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요. 힘들겠다. 괜찮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일하면 잡생각이 안 나거든요. 며느리 목소리가 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요. 센터에서 작은 행사를 하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기로 했어요. 노래? 네, 노인분들 앞에서 트로트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도 오실래요? 트로트라니. 그 노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됐는데 또 노래를 부른다고요. 며느리야, 너 아직도 노래가 좋니? 네, 어머니? 근데 이제는 달라요. 예전엔 가수가 좋아서 노래를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거예요. 며느리 말에 뭔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갈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해요. 며느리가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사 날이 됐습니다. 저는 아들하고 손주를 데리고 실버센터에 갔어요. 아들은 내키지 않아 했지만 제가 억지로 데려갔습니다. 센터는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앞에 나왔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해요. 노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노래는요, 제 인생을 속인 어떤 사람 대신 저 자신에게 부릅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일어서겠다는 다짐을 담았어요.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노래 가사는 후회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객석에서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변했구나 싶었어요. 남의 노래를 듣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노인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며느리가 인사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행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야, 노래 잘했다. 그래도 내 목소리가 진짜 노래다. 며느리야.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 듣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손주가 며느리한테 다가갔습니다. 엄마, 노래 잘했어요. 민준아, 고마워. 엄마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 엄마, 화이팅! 손주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를 봤어요.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인정한다는 의미 같았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 앞으로 열심히 살아. 네, 열심히 살게요. 꼭 다시 일어설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애엄마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래도 아직은 용서가 안 돼요. 그래, 천천히 해.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목소리 진짜 예뻤어요. 엄마가 유명해지면 좋겠어요. 그래, 민준아, 엄마 응원해주자. 네, 그날 밤 저는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노래 정말 좋았다. 앞으로도 계속 불러라. 내 노래니까. 며느리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씀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죠. 며느리는 매달 빠짐없이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손주를 봤어요. 올 때마다 손주한테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매몰차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실버센터에서 정규직이 됐다고 했습니다. 월급이 조금 올랐다면서 앞으로는 70만 원씩 보내겠다고 했어요. 며느리야, 너무 무리하지 마. 넌 내 생활비도 써야지. 어머니, 괜찮아요. 저 원룸에 살면서 최대한 아끼고 있어요. 원룸이라니. 전에는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원룸에 산다고 합니다. 며느리야,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센터에서 식사 제공되거든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힘들다고 투정했을 텐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손주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입학식에 오고 싶다고 했어요. 아들한테 허락을 구했습니다. 석현아, 며느리가 민준이 입학식에 오고 싶대. 어떻게 할까? 엄마가 결정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아들도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입학식 날 며느리가 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왔더군요. 어머니, 오늘 민준이 입학식이라 정장 입었어요. 그래, 잘 어울린다.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입학식장에서 우리는 함께 앉았어요.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 제가 앉았습니다. 손주가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이렇게 컸네요. 제가 민준이 곁에 없을 때 많이 컸어요. 그래, 빨리 크더라. 어머니, 제가 정말 나쁜 엄마예요. 민준이 크는 걸 못 봤어요. 이제라도 보면 되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었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며느리도 함께 찍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남겼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고깃집이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며느리가 고기를 구우면서 손주한테 물었어요. 민준아, 중학교 생활 어때? 좋아요. 친구들도 생기고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걱정했어. 엄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엄마는 잘 지내. 일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래. 엄마, 나중에 가수 되면 좋겠어요. 손주 말에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가수까지는 아니어도 노래 부르는 건 계속할 거야. 엄마한테는 노래가 힘이 되거든. 엄마 목소리 진짜 예뻐요. 고마워, 민준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묘하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망가졌다가도 다시 이어지는구나 하고요.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며느리가 손주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열심히 공부해. 엄마가 응원할게. 네, 엄마도 힘내세요. 며느리가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를 봤어요. 여보, 그럼 잘 있어요. 당신도.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보다는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 엄마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 고생하면서 사람이 되는구나 싶어. 엄마, 저 이혼은 취소할 생각 없어요. 하지만 민준이 엄마로는 인정해 줄게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매정한 것 같나요? 아니야.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시간이 필요한 거지. 네, 엄마. 그날 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민준이 입학식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 사진도 찍고요. 어머니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느리야,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시간이 약이다. 며느리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네, 어머니. 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참 오랜만에 보는 밝은 달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꾸준히 돈을 보냈어요. 이제는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부업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며느리야, 무슨 부업하니? 어머니, 저 온라인으로 노래 가르쳐요. 트로트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요. 그게 되니? 네, 생각보다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더 벌어요.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잘하고 있구나. 어머니,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빚도 3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3천만 원이라니. 1억에서 7천만 원을 갚았다는 겁니다. 2년 동안 말이죠. 며느리야,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 잘못인데요. 당연히 갚아야죠. 며느리 목소리에 의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손주가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를 만났어요. 밖에서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전엔 그 가수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 얘기를 들어줘요. 제가 하는 말에 관심을 보여요. 그래, 엄마가 정신 차린 거지. 할머니, 엄마 용서해주면 안 돼요. 손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그건 할머니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내 아빠가 결정해야지. 아빠는 언제 용서할까요? 글쎄다. 아빠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손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제가 지역 트로트 대회에 나가서 입상했어요. 진짜 몇 등 했는데? 3등이요. 상금도 100만 원 받았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축하한다. 정말 잘했다. 어머니, 이 돈 보낼게요. 빚 갚는데 보태세요. 아니야. 그 돈은 내가 써. 내가 고생해서 번 거잖아. 어머니, 전 괜찮아요. 빚 갚는 게 먼저예요. 며느리가 고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정말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 같으면 상금 받으면 자기가 쓸 생각만 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상패를 가지고 왔더군요. 어머니, 봐요. 제가 받은 상패예요. 상패에는 제3회 지역 트로트 경연대회 우수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대단하다. 정말 잘했어. 어머니, 예전에 저는 남의 노래만 듣고 남의 오빠만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뭉클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손주가 방에서 나와서 상패를 봤습니다. 엄마, 우와, 대박이다. 민준아, 엄마 대단하지? 응. 엄마, 진짜 멋있어. 손주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아들도 거실로 나왔어요. 상패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축하해. 여보, 고마워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있었어요. 오랜만에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민준아. 제가 다시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평생 열심히 살면서 제 잘못을 씻어낼게요. 며느리야, 너무 자책하지 마. 이제는 앞만 보고 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당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 네, 여보. 꼭 그럴게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돌아간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애엄마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엄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애엄마 불쌍해요. 2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선택한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요. 아들 목소리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석현아, 혹시 마음이 풀린 거야? 완전히는 아니에요. 근데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가자. 서두를 필요 없어. 네, 엄마. 그날 밤 저는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상 받은 거 정말 축하한다. 앞으로도 계속 노래 불러라. 내 노래가 사람들한테 힘이 될 거야. 며느리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씀이 제게 항상 큰 힘이 돼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께 당당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시간이 걸려도 말이죠. 3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마침내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손에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다 갚았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수고했다. 고생 많았어. 어머니, 이제야 한숨 돌릴 것 같아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들도 거실로 나왔어요. 당신 축하해. 정말 대단해. 여보, 고마워요. 여보가 기다려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당신이 노력한 거지. 내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여보가 완전히 문을 닫지 않았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엄마, 오늘 왜 왔어? 민준아, 엄마가 드디어 빚 다 갚았어. 진짜. 엄마, 축하해. 손주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어릴 때 엄마 역할 제대로 못 해줘서. 엄마,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엄마 요즘 진짜 멋있어. 고마워, 민준아. 그날 저녁 우리는 외식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식사 대접한다면서 고깃집에 갔어요. 고기를 구우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온라인 수업하고요.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약이었어요. 어떻게? 일하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예전엔 남의 인생만 부러워하고 남의 꿈만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 꿈을 이루고 있고요. 며느리 눈빛이 맑았습니다. 며느리야, 내 꿈이 뭐니? 평범하게 사는 거요. 가족 곁에서 일하고 노래 부르면서 사는 거요. 그게 제 꿈이에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며느리가 아들을 봤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아내였어요. 여보를 배신하고 가족을 버렸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당신 여보, 저 이혼은 받아들일게요. 여보가 저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여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당신 이혼은 안 할 거야. 뭐, 며느리가 놀라서 아들을 봤습니다. 당신이 3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봤어. 빚도 다 갚고
민준이한테도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쓰는 것도 봤고, 나도 이제는 용서할 때가 된 것 같아. 여보,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근데 다시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천천히, 조금씩. 며느리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제가 평생 잘할게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약속해. 네, 약속할게요. 손주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고마워요. 우리 다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 민준아. 우리 다시 가족이야. 아들이 손주를 안았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고, 상처받아도 다시 아물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한 달 후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짐을 풀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며느리야, 내가 노력한 결과야. 자랑스럽게 생각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진짜 새 출발이다. 과거는 잊고 앞만 보고 가자. 네, 어머니? 그날 밤 손주가 오랜만에 엄마 품에서 잤습니다. 며느리가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자장가를 불렀어요. 저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아침밥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그리고 김치까지. 3년 만에 며느리가 차린 식사였습니다. 자, 다들 드세요. 오랜만에 제가 차렸어요. 엄마, 맛있겠다. 손주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대화가 오갔고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밥을 먹다가 아들이 말했습니다. 당신, 다음 주에 우리 여행 갈까? 여행요? 응. 3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가족 여행 가자. 여보, 정말요? 며느리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준이도 곧 고등학생 되면 바빠질 거고. 지금 아니면 언제 가겠어?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민준이가 정해봐. 손주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주도 가요. 바다 보고 싶어요. 좋아. 제주도 가자. 그렇게 우리는 다음 주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여행 가는 날이 됐습니다. 공항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비행기 타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래? 언제 탔었는데? 신혼여행 때요. 그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신혼여행이라니. 벌써 10년도 넘은 일입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손주가 소리쳤습니다. 우와, 바다다.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나란히 걸었어요.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손주와 함께 걸으면서 그 모습을 봤어요. 민준아, 엄마 아빠 사이 좋아 보이지? 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저녁에는 횟집에서 식사했습니다. 회를 먹으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저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제 어리석음 때문에 가족을 다 잃을 뻔했죠. 근데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는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평생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살겠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사과해. 우리 이제 앞만 보고 가자. 여보, 당신이 변한 거
다 알아. 이제는 행복하게 살자. 네, 여보. 고마워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민준아.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발코니에 나갔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왔습니다. 어머니, 못 주무세요? 응, 바람 좀 쐬려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뭐가?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며느리야, 그건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희망을 주셨어요. 제가 무너졌을 때도 어머니는 저를 믿어주셨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며느리야, 이제 진짜 끝이야. 과거는 다 잊어. 앞으로만 보고 가자.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달빛이 물결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며느리는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실버센터에서 일하면서 주말마다 노래 공연을 다녔어요. 지역 행사나 복지관에서 자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큰 무대에 서게 됐어요. 무슨 무대? 시청 주최 가을 음악회요. 거기서 메인 무대에 서요. 진짜 대단한데. 며느리가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꼭 오세요. 가족들 다 모시고 싶어요. 그래, 우리 다 갈게. 공연 날이 됐습니다. 시청 광장에 무대가 설치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응원봉을 흔들었어요. 사회자가 며느리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씨의 무대입니다. 박미정 씨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오늘 특별한 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꽃을 꽂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정입니다.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 제가 직접 작사한 곡입니다. 직접 작사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래 제목은 다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제 지난 3년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실수하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어요. 아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손주도 눈물을 닦았어요. 노래가 끝나자 광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며느리가 무대에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봤어요. 우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도 손을 흔들었어요. 며느리가 무대에서 내려와 우리한테 왔습니다. 어머니, 여보, 민준아. 어땠어요? 며느리야, 정말 최고였어. 내 노래가 사람들 마음을 울렸어. 엄마, 진짜 멋있었어요. 엄마 최고예요. 손주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를 안았어요. 당신 고생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여보, 고마워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 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왜? 제가 제 노래를 불렀잖아요. 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와서 응원해줬고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앞으로도 계속 내 노래 불러라. 내 이야기 해라. 그게 진짜 내 인생이니까.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구나. 잘못을 저질러도 바로잡을 수 있구나.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우리 며느리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트롯 오빠에게 빠져서 집안을 다 망쳐놓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 노래를 부르며 가족 곁에서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상처는 남아있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가족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며느리가 부른 노래 가사처럼 말입니다. 다시 부릅니다. 내 노래를 이제는 내 목소리로 다시 일어섭니다. 내 자리에 가족의 품으로. 그래요. 며느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기 자리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용서라는 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함께 걸어가는 가족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죠.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바로잡으려 노력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말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상처받아도 함께 아물어가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64입니다. 며느리는 50입니다. 아들도 50을 바라보고 있고 손주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작은 전셋집에 삽니다. 여유롭지는 않지만 행복합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는 남의 노래가 아니라 자기 노래를 말이죠. 그리고 그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우리 며느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릅니다. 내 노래를 이제는 내 목소리로 다시 일어섭니다. 내 자리에 가족의 품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